이렇게 온체인 관점의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격에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일종의 상승 다이버전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국면들에서 가격의 상승을 저지하는 불확실성 이슈들이 해소가 되고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됐을 때 이렇게 펀더멘털이 굳건한 코인들이 더 많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추석 연휴가 벌써 끝이 났습니다. 추석 연휴 마치고 처음으로 우리 크롱님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드리는데요. 연휴 잘 쉬셨죠?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면서 많이들 또 힘든 일주일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공교롭게도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음고생을 하신 크롱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자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결국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위기는 늘 기회였다라는 부분들을 잘 새겨두시면은 투자 전략을 이어가시는데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2부로 나누어서 오늘 1부에서는 중요한 코인들이 과연 정말 투자해도 괜찮을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일 2부에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는 두 가지 컨텐츠는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크롱님들 꼭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리는 정보는 제가 라이브 스터디와 코인마스터클럽에서 먼저 공유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 크롱님들께서도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을 엄선해서 전해드리는데요. 시장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코인마스터클럽 함께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던 그 순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무너지는 국면들을 보였습니다. 자본들이 많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매도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한번 TVL, 전체적으로 디파이 전체 TVL 보시면은 순식간에 급감을 하면서 13.5%가 감소를 했는데 이내 또 빠르게 8%에서 9%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패닉셀링 수요에 의해서 시장의 공포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크게 철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펀더멘탈의 어떤 근간들이 흔들렸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은 우리는 그 원인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그 원인이 네트워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즉 장기적인 이슈인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민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해서 과연 이 코인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코인은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다시 부활을 해야지 알트코인 전체적인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데, 크게 상승 국면을 가져갔다가 지금 뭔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은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하면은 따라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더리움도 지금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가, 과연 중요한 악재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구조 자체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월등하게 상승에 힘이 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것은 단연 강한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12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푸사크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변화의 국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기 전부터 해서 선반영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으면 선반영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다소 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월과 11월이고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알트코인 장세의 시장에 어떤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푸사크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업그레이드 결과에 따라서 목표 TPS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데다가 이 레이어 2 저장 공간으로 볼 수 있죠. 블록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레이어 2 비용도 크게 절감되는 상황들에서 이 업그레이드 자체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다가 현물 ETF의 스테이킹 허용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채택의 관점에서 기업의 채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비트마인 주가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기도 했고, 여러 가지 국면들에서 이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의 매집 전략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최근에
또 4억 8천만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을 매수하면서 보유량을 거의 300만 개 가까이로 확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와는 다른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고 세계 최대 이더리움 자산 보유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비트마인이 비트코인의 스트래티지처럼 이 입지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다면 이 재무전략 관점의 이 추진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온갖 우여곡절을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근간이 흔들리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더리움의 펀더멘탈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일주일 사이에 54.92% 상승하는 국면들을 보이면서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요. 토크나 펀드 규모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과 더불어서 이 토큰화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토큰화된 자산 규모가 늘어날 때마다 그 변곡점에서 계속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도 견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가격이 점차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시그널도 일정 부분 포착할 수 있고요. 자, 거기다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향후 3년 동안에 1조 7천억 달러가 온체인에 추가 발행될 수 있다. 이런 관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더리움은 안정성과 더불어서 성장성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더리움 살펴봤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은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지 알트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관점이라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결국은 알트코인 전반의 상승세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더리움 다음으로는 솔라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솔라나도 그동안에 가격이 뭔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 대비로는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BNB 다음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 솔라나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동력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면은 역시나 강한 펀더멘탈을 첫 번째로 둬야 되고요. 이더리움이 푸사카가 있다면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알펜그로우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용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과 연관지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인 1일 트랜잭션에서 솔라나가 월등하게 다른 체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체인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여전히 솔라나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2위인 BNB와 비교했을 때도 4배에서 5배 정도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거기다가 현물 ETF가 이제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승인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지 않았으면 이미 승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SEC의 많은 인력들도 업무에 투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이기 때문에 미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ETF가 승인됐을 때 또 어떤 여파들이 나오게 될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도 이더리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토큰화된 주식 거래량에서 솔라나는 다른 모든 체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들의 그 강력한 사용성과 강력한 펀더멘탈 그리고 속도, 확장성에 힘입어서 굉장히 생태계의 저변들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3분기 동안에 기관의 유입도 20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이 왜 굳건하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솔라나는 또 하나 중요한 국면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8월 대비로 했을 때는 좀 줄어든 국면들이 있지만 2025년 3분기에 2억 2,300만 달러의 실질 경제 가치를 창출하면서 블록체인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고 4분기 연속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 아크인베스트의 최신 보고서에서 발간이 된 내용이고요. 이 얘기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용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체인의 효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체인으로서 솔라나가 뽑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보고서를 발간한 아크인베스트에서는 브레라 홀딩스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솔라나의 재무 전략에서 중요한 거점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브레라 홀딩스가 솔라나 제돈으로부터 15% 할인된 가격으로 많은 솔라나를 넘겨받았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렴하게 또 기업에 넘겨주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또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많은 채택들을 통해서 재무 전략으로서 그 관점을 가져가게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솔라나 생태계, 솔라나 네트워크 그리고 솔라나 토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에 가장 핫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즉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BNB를 한번 볼 텐데요. BNB가 1358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XRP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강력한 소각 구조와 더불어서 원 BNB라고 해서 BNB와 관련된 체인들을 통합하는 구조들을 가져가면서 토큰의 공급에 대한 부분들, 생태계 확장 모멘텀을 같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여파들에 의해서 대표적인 탈중앙화 거래소이죠. 팬케이크 스왑의 분기별 거래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BNB 체인에서 24시간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 유입도 일시적으로 1위를 기록하는 등 펀더멘탈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펀더멘탈과 여러 가지 호재들이 같이 맞물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최근의 하락세와 관련해서 바이낸스 논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BNB가 더블탑 패턴을 찍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또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들보다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BNB는 지금 시점부터도 계속해서 유의미한 관점들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XRP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RLUSD 유동성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블랙락과 바네크에서 토큰화 펀드를 통합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현물 ETF가 또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솔라나와 XRP가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다가 BNY 멜론은행을 비롯해서 SBI 홀딩스 같은 여러 우호적인 또 은행들과 파트너십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호재들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반영되는 영향들은 굉장히 좀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물량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고래 유입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래 보유가 3년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지속적인 매도 압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다시 회복하는 이 구간들에서 XRP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일단 소화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고요. 이 부분들이 소화되고 나면은 결국은 펀더멘탈과 이 호재 이슈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코인의 펀더멘탈을 점검하면서 전략적인 관점 하나만 좀 공유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메이플 파이낸스 한번 보시면은 온체인 AUM 규모가 45억 달러를 돌파했고 연초 대비로 800% 증가하면서 아주 펀더멘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가격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솔라나의 대표적인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입니다. 카미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대출 프로토콜의 활성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역시나 가격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면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코인을 지금 사야 된다, 이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펀더멘탈 관점에서 가격적인 방향성과 같이 고려해야 되는 국면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온체인 관점의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격에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일종의 상승 다이버전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국면들에서 가격의 상승을 저지하는 불확실성 이슈들이 해소가 되고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됐을 때 이렇게 펀더멘털이 굳건한 코인들이 더 많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들을 지금 매집하자, 이런 관점들보다는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선택할 때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코인을 선택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